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맞춘 시선으로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는 가능한 한 옆으로 밀어두고 우리가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경제의 감각,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온 경험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투기를 부추기거나 무작정 뛰어들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가진 장점들을 정확히 이해해 사기와 과장을 피하고 변화의 파도를 지혜롭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한층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첫 장. 바뀌어 온 돈, 바뀌는 신뢰. 우리는 이미 돈의 변화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물물 교환에서 금과 은으로, 지폐와 동전으로, 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지나 이제는 휴대폰 화면 속 숫자로 돈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늘 중앙에 있는 기관은행, 국가가 맡았지요. 우리는 은행의 영업시간을 기다렸고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와 지연을 감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혹시 신뢰를 기술로 구현할 수는 없을까?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서로를 직접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 비트코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둘째 장. 비트코인의 핵심 장점, 허락이 필요 없는 신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허락받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승인 버튼, 영업시간, 특정 국가의 정책을 통과하지 않아도 서로 합의된 규칙에 의해 거래를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은 소수의 권한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가 공유하는 장부에 의해 작동합니다. 장부는 위조가 극도로 어렵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부를 조작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신뢰의 중간자가 사라질 때 생기는 장점, 빠른 정산, 낮아지는 상호 확인 비용, 국경을 가리지 않는 접근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장. 국경 없는 돈이 주는 자유. 해외 송금과 가족 부양의 현실. 해외로 생활비를 보내본 적 있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멀리 있는 자녀나 부모에게 적은 돈을 보내도 수수료가 적지 않고 도착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주말과 공휴일이라는 벽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여기서 두드러집니다. 누구의 영업시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수분 안에 도착합니다. 수수료는 전통 금융이 제시하는 고정 비율 수수료와 구조가 다르고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원리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거래 혼잡도나 네트워크 수수료가 오르는 시기가 있고 반드시 항상 더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히 주류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고비용 송금 통로에서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마음이 급한 날, 시간이 곧 돈일 때 국경의 벽은 작아집니다. 넷째 장. 예측 가능한 공급, 더 찍어내지 않는다는 약속. 우리가 평생 겪어온 인플레이션은 돈이 계속 찍힌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다른 약속을 겁니다.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새로 나오는 속도도 일정한 주기로 줄어들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약속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가 항상 오른다거나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이 예측 가능하다는 특성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급 규칙이 밤새 달라지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장. 소유의 자율성. 내 손안의 금고, 키의 힘. 비트코인은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된다는 감각을 가져옵니다. 은행 계좌는 편리하지만 결국 계좌를 관리하는 곳이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거나 제한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키라고 부르는 비밀 숫자열만 잘 지키면 세계 어디서든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바뀌어도, 폰이 바뀌어도 그 키만 안전하다면 소유권은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 자율성은 큰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키를 잃으면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관법 종이에 적어 금고에 보관, 하드웨어 지갑 사용, 분산 백업 같은 생활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체계를 갖추면 은행 업무 시간과 지역 제한이라는 벽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여섯째 장. 빠른 정상과 24시간 시장 잠들지 않는 장부. 우리는 주식 시장의 문이 닫히는 시간을 압니다. 은행도 하룻밤은 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래는 365일 24시간 기록되고 전 세계가 같은 시계로 움직입니다. 특히 시간에 민감한 개인 간 거래, 국제 간 대금 정산, 주말 공휴일에 긴 공백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특성은 속이 시원한 장점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건 살아온 리듬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일곱째 장. 쪼개지는 돈 1억 개로 나뉘는 한 개. 비트코인은 한 개가 너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주 작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사토시라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면 0.00000001 비트코인, 즉 1억 분의 1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 같은 소액 결제도 원리상 가능합니다. 아직은 가격 변동성과 네트워크 혼잡으로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잘게 쪼개지는 성질 자체는 디지털 자산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아주 작은 금액도 똑같은 규칙으로 전송되고 보관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장. 검열 저항 거래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을 권리.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혹은 금융기관 내부의 판단으로 특정 거래가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경험 속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거래 제한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이유 없이 묶일 위험이 낮아집니다. 물론 불법을 돕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개인과 기업이 정당한 목적의 거래를 할 자유 검열의 고장에 덜 취약하다는 자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홉째 장. 개방성과 투명성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부. 우리는 뉴스에서 어디서 큰돈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장부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 시간까지 기록됩니다.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거래의 흐름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 금융과 다른 투명성의 형태입니다. 자금 세탁을 막고 거래소나 기업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데도 이 특성은 쓰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내 돈이 어제 어디로 갔지?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째 장. 생태계의 성숙. 배움의 문턱이 낮아진 시대.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컴퓨터 기술자들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갑을 만들고 작은 금액을 받아보고 보내보는 체험은 상상보다 쉬워졌습니다. 교육 자료도 풍부해졌고 사용성도 개선되었습니다. 거래소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관을 직접 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배움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건 사기와 과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째 장. 금과는 다른 디지털 희소성. 금은 만지면 차갑고 무겁습니다. 역사가 보증한 가치의 저장수단입니다. 비트코인은 만질 수 없지만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영역의 희소성을 보여줍니다. 금을 들고 국경을 넘는 일과 휴대폰 안의 숫자를 가지고 이동하는 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무게는 0입니다. 분실과 도난의 위험은 키관리라는 다른 형태로 전환됩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대체라기보다 보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만져지는 안전, 일부는 이동과 보관의 자유. 두 자산의 조합은 세대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2째 장. 상속과 가업승계. 새로운 체크리스트. 50대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상속 계획은 꼭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준비가 한번 잘 되면 상속의 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폐쇄나 동결의 절차가 따르지만 비트코인은 사전에 정한 규칙과 보관법, 예를 들어 다중서명 지갑과 신뢰할 수 있는 보관자 구조를 갖추면 세대 간 이전이 비교적 명료합니다. 상속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산의 존재를 알리는 정보와 접근을 위한 절차입니다.
종이에 적은 복구 문구를 금고에 보관하고 그 금고의 존재와 열쇠에 대한 안내를 남기는 것부터가 실천입니다. 13째 장. 자산 배분에서의 역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우리가 투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중 작은 비중으로 섞었을 때 변동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을 개선한 사례들이 연구에서 소개되어 왔습니다. 물론 정답 비중은 없습니다. 나이, 소득, 현금 흐름,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해한 만큼만,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원칙입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필요할 때 늘릴 수 있고 모를 때는 0으로 둘 수 있다는 선택지의 존재입니다. 14째 장. 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세계 사기와 과장에 속지 않는 법. 비트코인의 장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같은 말은 금융 전반에서 금지어입니다. 기술의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되 과장된 홍보를 가려내는 눈은 필수입니다. 직접 보관을 연습하고 소액으로 전송해보고 복구 문구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거래소를 쓰더라도 2단계 인증, 입출금 제한, 화이트리스트 같은 기본 보안 수칙을 생활화하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기술은 우리를 돕지만 마지막 잠금은 늘 우리의 습관이 담당합니다. 15째 장. 가족과 함께 쓰는 기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언어를 가질 때 비트코인의 장점은 세대를 잇는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자녀 세대는 디지털 자산에 익숙합니다. 부모 세대는 절약과 책임의 가치를 압니다. 두 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계획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용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아보게 하거나 소액을 함께 전송해보며 보안 교육을 실습하는 겁니다. 실험은 작게, 학습은 꾸준히. 그 과정이 곧 가족의 자산 방어 능력이 됩니다. 16째 장. 환경 규제 논쟁 속에서 장점만은 뚜렷하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과 규제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과 별개로 앞서 말한 장점들. 허락 없는 신뢰, 국경 없는 접근, 예측 가능한 공급, 자율적 보관, 24시간 정산, 높은 투명성은 기술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 국가는 이 장점에 질서를 부여하려 할 것이고 기업들은 그 장점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포장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이 장점을 활용하되 과열과 과장을 피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 됩니다. 17째 장. 작은 실천 가이드. 이해를 행동으로. 지갑 만들기 소액으로 시작해 직접 보내보고 받아보십시오. 체험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보관 연습. 복구 문구를 종이에 적어 금고에 보관하고 사본을 분산해 두십시오. 가족 중 한 명과 위치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안 습관. 2단계 인증, 입출금, 화이트리스트, 피싱 주의. 링크를 누르기 전 발신처를 2번 확인하세요. 상속 메모.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한 장짜리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속인은 정보가 있어야 안전하게 접근합니다. 비중 결정. 생활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장기 자산의 일부에서만 실험하십시오. 이해한 만큼만, 잃어도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마지막 장.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통과해 오신 분들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로, 삐삐에서 휴대전화로, 공중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결국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 기술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 또한 그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단단한 원칙과 올바른 습관만 갖춘다면 이 기술은 여러분의 삶을 더 자유롭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오늘의 이해가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